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이어서 이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위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뜻이니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보통 이제 건축에 대한 전문가인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 즉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걔네들이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요구하는 건물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만 해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 그렇죠? 종, 판, 운, 숙이죠. 그래서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렇죠? 예,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몇 층?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뭐하고 상관없이 바닥 면적 합계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 면적 합계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뭐냐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치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밑에 5천이 안 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준다중이용은 바닥 면적 합계가 뭐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1,000이면 5,000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더 뭡니까? 강화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규제가.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이 다중이용 건축물 플러스 알파로 하는데 이 알파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되고 종교시설, 그렇죠? 판매, 문종판원 숙이죠. 교육연구시설. 그래서 학교가 교육연구시설이 추가되고 또 어떤 게 추가되죠? 그렇죠? 예, 노유자 시설, 그렇죠? 예, 노유자 시설이 추가되고 실버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 예. 예, 나중에 용도에 대해서 따로 배웁니다. 운동시설, 그렇죠? 예. 운동시설, 운수시설인데 운동시설이 여기 추가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숙박 및 관광시설, 위락시설이죠. 위락시설. 그렇죠? 관광휴게시설.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장례시장. 그렇죠? 그렇죠? 교, 노, 운, 위, 관, 장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다중이용 건축물.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박스로 나오게 되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주관식으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예. 추가된 거.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있어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건 건물이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역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냐? 그렇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대지 않은 구조로 된 그렇죠? 차양 등이 최벽이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라고 되죠. 이 외벽의 중심선이 3m에 돌출됐다는 건 뭐냐면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모자층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물류시설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서 뭐를 갖다가 했을 때 비가 오면 이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막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이제 물건을 찾고 하니까. 근데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 요게 튀어나온 게 몇 미터? 요게 3m 이상 도출됐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20. 또 그다음에 특수한 설계 시공으로 국토 시공. 그래서 3m이죠. 3m. 그래서 3m. 3 튀어나온 게 2.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그럼 20특. 3특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판을 올렸을 때, 그렇죠?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구성 요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하층이란 건축이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이 지하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층의 특성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게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을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이제 B1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B2라고도 표현할게요. 버텀이라고 합니다. 버텀, 바닥이죠. 이게 1층, 2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지하 2층이 6층짜리 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층은 그래서 층수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층수에서 제외된다. 그럼 층수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여기는 원래 법상 4층까지밖에 못 줘요. 그럼 4층까지 못 주면 5층은 질 수가 없는데, 지하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지하층을 안 하고 싶어도 지하로 밑으로 파고 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5층짜리 건물 못 줘요. 그러면 이 반지하가 문제가 되잖아요. 반지하. 이걸 지표면에서 이제 반지하일 때 지하로 인정할 것이냐 1층으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있는데 이게 지표면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층이 4m짜리예요. 한 층짜리인데 1.8m고 여기가 2.2m다면 뭐야? 바닥에 묻혀 있는 부분이 1.8m에서 2분의 1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1층짜리 건물 1층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전체를 1층으로 보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여기가 이제 1.8이고 여기 2.2예요. 그럼 뭐예요? 밑에 많이 묻혀져 있죠. 지하층이라는 거예요. 또는 2대 2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하층이란 건축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죠. 2분의 1. 허리 이상 묻혀져 있는 거. 알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평균입니다. 왜냐면 이 층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평균을 해야 될 거예요. 평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2분의 2 이상인 거 맞죠? 일단 지하층은 층수에서도 제외되지만 이제 여기는 뭐 하냐면 층수에 제외되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연면적에는 포함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대지 면적이 1000이야. 근데 이게 500씩이야. 500. 그러면 바닥 면적이 합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 포함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연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6, 30에서 300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용적률에선 빼줘요. 그래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된다 무슨 얘기냐면 연면적에는 포함했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100이 뭐야? 용적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대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이 얼마가 돼요? 1000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연면적은 3000이 맞는데 여기서 지하는 쌓는 개념이 용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지상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얼마 돼요? 2000이 된다는 거야. 그럼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 돼요? 200%가 되는 거예요. 300%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밑에는. 그래서 용적률에서. 그래서 층수와 용적률에서 제외되고 연면적에서 포함이 된다는 게 그런 개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하층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으로의 발코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발코니. 이 발코니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보통 공급받게 되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건물이 있으면 제가 여기 이제 이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 이걸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복도가 계단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층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예요? 공용 면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예요?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 하고 여기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발코니 부분인데 이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이 있는데 이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이 건물이 있는데 발코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1.5m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발코니를 한번 설명하면은 서비스 면적인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그렇죠?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데 우리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발코니 확장이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의 규모에 관계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가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건폐가 용적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 면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건축 면적. 그렇죠? 대지 안에서 이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 이제 대지가 이게 대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이제 편의상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건물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에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벽체의 두께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옆에서 보면 말입니다.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런데 옆에서 보면 뭐 간단하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 거죠. 옆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벽의 바깥으로 건축면을 산정할 것이 안쪽으로 산정할 것인데 이 벽의 중심선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의 외벽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은 뭐예요? 이렇게 위에서 대고 본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판을 대고 본 면적 같은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은 층당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했죠. 바닥 면적 건축의 각 층 또는 그 외벽의 벽, 기둥, 기타 유사한 구획 중심선. 자,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명 1m 후퇴하는 선을 둘러싸인 수평층 위에서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유소 같이 그렇죠? 이렇게 부스로 매달려 있는 경우 있죠. 위에 판만 있고. 그러면 이걸 지금 각 외곽에 기둥이 없잖아요. 외곽 기둥이 있으면은 그 기름 넣을 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양 사이드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m까지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후퇴를 했고 후퇴를 했어요. 후퇴한 부분 안쪽에 있는 부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배치,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조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필로티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보통 아파트 음식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층이 있어요. 이렇게 2층짜리 건물입니다. 바닥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이 필로티 이렇게 기둥을 박죠. 그리고 여기 주차장으로 쓰게 돼요. 1층을. 사람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닥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필로티 기둥. 그래서 바닥 면적이 만약에 여기가 100, 여기가 100, 여기 100이면 이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고 요것만 200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필로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승강기탑 계단, 장식탑 다락, 층고가 1.5m. 이 건축 외부에 내부에 설치는 굴뚝, 더슛. 더슛은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딱 버린 밑으로 퉁 떨어진 게 더슛이에요. 썰비 덕트, 그 밖에 비슷한 것과 옥상, 옥에 또는 지하에 설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탄, 정화조, 도시가스. 정확히 그 밖에 비싼 걸 설치하는 위한 구조물은 바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승강기탑, 계단, 장식탑, 다락 뭐 이런 것들은 뭐다 바닥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강기가 있으면 이 승강기가 이렇게 있으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승강기 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거주하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은 빼준다는 거야 바닥 면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300이고 여기까지 바닥 면적 할게요. 여기가 310, 여기가 10이다. 그럼 이걸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거기 1.5라고 돼 있죠. 1.5. 자, 경사일 1.8인데 여기 이제 바닥 면적이 합계가 되면 연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합계가 된다는 건 뭐야? 연면적에 들어가는 건데, 자, 칠판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런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 부분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데 이게 100이야. 대지 면적은 200이고. 그럼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건폐율이. 그럼 건폐율은 뭐 50%에다가 이것도 반 1층짜리 단층짜리 주니까 용적률은 50%밖에 안 되는 거죠. 200에 100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다락이 있었다면 여기 다락. 이 다락이 있는데 이 다락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이 다락이 층고가 1.5m를 넘었을 때 별도의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0이 되는 거야. 알겠죠?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는데 이게 이 다락이 1.5m 이하다. 그럼 뭐야? 다락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랬을 때는 서비스 면적을 빼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 경사진 부분 있잖아요. 경사진 부분. 이 경사진 부분은 이 부분에 만약 다락이 있다. 그러면 1.8m로 하는 거예요. 더 완화해 주는 거죠. 경사진대 활용도가 더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요 끝에는 물건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꽉 차여지니까. 그러면 산입하지 않는다는 건 연면적이 산입하지 않고 연면적이 산입하지 않는 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층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층고. 이 층고라는 부분을 좀 알고 있어요. 층고는 뭐라고 하면 이제 그냥 우리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층높이죠. 층높이. 층높이를 계산하는 산정하는 기준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닥판이에요. 바닥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판이 있겠죠. 바닥에 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층고를 가질 때는 아래층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바닥층의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있죠. 바닥 구조체. 이 바닥 구조체의 사람이 있는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층고가 1.5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1.5까지 머리를 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윗판에 바닥판의 두께가 만약에 30이다라고 한다면 1.5 빼기 뭐예요? 0.3을 빼야 되죠. 30cm니까. 그렇죠? 그럼 1.2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판의 두께가 되기 때문에 층고를 계산할 때는 아래층에 있는 바닥 구조체의 윗면에서부터 그렇죠?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로 한다라고 개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요, 가끔 층고에 대한 개념 정의도 밑에서부터 아래까지라고 하거나 밑에서부터 밑에까지 하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을 정의했어요. 됐죠? 네. 그러면 바닥 면적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디귿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그렇죠? 바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지하에 설치하면 뭐예요? 공간이 좀 잘 수납 공간이 많아지겠지만 전기실이나 기계실을 비가 오는 날 밑에다 놓게 되면 기계가 많이 녹슬거나 전기실이 잠기게 되면 전기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장사항으로서 지상에 올려놓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옛날에는 단열이 좀 안 되는 집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단열하게 해서 단열재를 갖다가 이 건물에 그렇죠? 이 건물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에 말입니다. 그렇죠? 덕지 단열재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겉에다가 그렇게 되면 벽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서비스 개념이라는 거죠. 리모델링하기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으면 항상 서비스 면적이 되는 거예요.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해서 매장 문화재 보험이 전시에 적용되는 부분은 받아들여 산입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말입니다. 예? 이 동네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고인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고인돌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닥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면적 보겠습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로 한다. 맞죠? 예. 연면적은 아까 바닥 면적 합계라고 했죠.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 제외된다.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 하나. 아까 제가요 용적률 산정할 때 뭘 빼줬죠? 지하층을 빼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B1이야. 이 지하층. 그 다음에 여기 주차 공간이 있어요. 주차 공간. 1층인데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건물이 되게 높은데 여기 피난 공간이 있어요. 이게 경사진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접 헬기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헬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헬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헬기가 해서 숨어서 헬기가 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피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이라든지 지상의 주차용 공간, 그다음에 피난 공간 이런 것들은 평소 때 쓰는 공간이어서 이거는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피난 공간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아까 층마다 있는 초고층 피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에서 빼준다? 지주피는 용적률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자주 나오고 서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에서 1층, 2층에 2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라는 것은 1층부터 10층까지 건물의 전체를 말할 때는 연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건축물이 각 층의 바닥의 합계로 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지하층의 면적, 지상의 주차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인데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 안의 대피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붕의 옥상이 평집으로 되어 있으면 뭐 헬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경사진 지붕일 때는 헬기가 착륙을 못하니까 그 화재가 났을 때 기다리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사지붕 아래에 평소 때 쓰는 공간이 아닌 화재 났을 때 쓰는 대피 공간이 있고, 이 대피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국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층수,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한 층을 한다. 높이.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나 지표면부터 그 건물까지 상당히 높이를 하는데, 층고란 방이 바닥 구조체의 뭐야? 윗면에서부터 윗면 동향치고 위층 바닥 구조의 윗면까지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밑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면. 그렇지 않죠.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행위에서 건축을 보는데요. 네, 건축을 했을 때 이 건축 행위에 여러 가지 건축 행위가 있어요. 이 건축 행위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건축이다라고 개념 정의했을 때 건물 짓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축이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지축,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증, 개재, 이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증, 개재, 이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하면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건축이 아니라 일반 고치는 걸 말해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자, 건축에서 신축이라고 되어 있죠. 신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란 건축 없는데 이제 기존 건축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일을 포함해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죠. 부속 건축에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하는 것도 포함하되
뭐라고 되냐면 개축 재축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신축이라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축은 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신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주건축물이 있어요. 주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A라는 게 있는데 부속건축물 B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신축이라고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속건축물만 있는데 주건축물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존의 건축물 더 큰 건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축입니다. 왜? 항상 주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거나 철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실되는 경우, 화재로 멸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종전보다 더 크게 뭐라고? 더 크게 졌을 때, 그래서 때는 뭐예요?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축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있는 데서 뭡니까? 뭘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이 있는 데서 건축 면적, 건축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거라는데 한 가지라도 늘리면 증축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보죠. 자, 부속 건축물 있는 건축에서 주건축물이 들어와요. 이건 신축이라고 했죠, 아까. 요거. 근데 부속 건축물, 주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메인 건축물이 있어요. 부속 건축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속 건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닥 면적 이게 500이다. 이게 100이다. 그러면 이게 새로 들어와서 원래 어차피 이걸 위로 올려도 되지만 옆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랬을 때 이거는 바닥 면적이 늘어나고 또 건축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건 증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5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만약에 이만큼은 늘렸다. 그럼 증축이죠. 이것도 증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건물에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높이는 같은데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층수는 같은데 높이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조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늘어나다, 늘리다, 늘어나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반드시 뭐로 봐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있을 때 증축으로 봐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높이는 같은 층수만 올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세요. 이 건물이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이 건물이 이 건물 12m짜리 건물입니다. 그렇죠? 3층짜리 건물이 되겠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건물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갖다가 똑같은 건물을 3m씩 계산합니다. 그럼 3, 4, 1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닥 면적이 100이면 연면적이 300이었는데 여기 100이니까 400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같은데 층수만 증가했을 때는 결국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면적이 늘어나고 연면적이라면 용적률이 상승되니까 이거는 증축이 되는 거고. 층수는 같은데 높이만 돌리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공연장을 쓰기 위해서 좀 더 높인다는 거죠. 여기만 5m로 한다. 그럼 몇 미터 돼요? 4, 3, 12야 13m가 돼요. 13m가 되는 거예요. 13m. 그러면 12에서 13으로 되면 층수는 똑같지만 높이가 달라지면 이것도 역시 증축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증축에 대한 개념정의랑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신데, 제가 아까요 신축에서 동일 규모 이내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개축이나 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축, 재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이 전부터 일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주요 구조부는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그렇죠? 사람에 따지면 심장이나 뇌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이제 이걸 주요 구조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데 이 개축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그렇죠? 석가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붕이 이렇게 한옥 지붕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여기 지붕 틀이 이렇게 큰 틀이 있어요. 그러면 기와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기와를 이렇게 올려야겠죠. 기와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있는 그 생선으로 따지면 생선에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 이 짱가시들 있죠. 이렇게 짱가시들. 메인 뼈 말고 짱가시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 석가래입니다. 석가래는 어차피 소모품이고 경미한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서 철거와 그 대지의 종료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을 다시 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재축이란 건축이 천재지만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재수 없다는 뜻이에요. 멸실된 경우 종종 같은 규모로.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은 개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고 재축은 뭐예요? 재해로 인해서 멸실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전이란 그죠? 예, 그 공통적인 3번과 4번은 공동 규모죠. 이전에 건축 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주요 구조고 내기 바보 지주죠. 예. 그래서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길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건물을 주요 구조로 해체하지 않고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동일한 대지로. 그래서 이전입니다.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이나 증축이 될 것이고 같은 대지에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이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용도들에 대해서 신증 계제 이전에 대한 개념들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무엇을 어떤 사례를 주고 이게 신축인지 중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이전인지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대수험 보도록 하겠습니다.